자, 이어서 이제 볼 부분은 업무에 쓰이는 AI 도구 이해라고 해서 주요 AI 서비스들을 이제 기능을 소개하고 실습하는 것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전제를 미리 깔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미리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몇 가지 AI 서비스들을 소개할 텐데 AI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막 천년만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다루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게 제일 좋나요? 혹은 왜 얘네 둘은 안 다루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AI 서비스별로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요걸 잘하고 얘는 요걸 잘하고 세 번째 거는 요 기능, 네 번째 거는 요런 기능이 당연히 차별점으로 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다른 서비스에서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미리 하는 거는 어떠한 AI 서비스를 하던 그 AI 모델 자체의 성능은 대동소이하다, 다 또이또이하다, 비슷하다. 네, 요거를 전제로 깔고 가자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엄청나게 AI를 빡빡하게 굴리는 AI 연구원이 아닌 이상 우리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대신에 이제 성능 차이는 없지만 취향에 맞는 그런 AI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AI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개를 더 애용하는 거는 성능이 좋다기보다는 왠지 조금 더 내가 선호한다, 취향이 맞는다 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전제를 하고자 하는 거는 AI 서비스들의 제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이상, 요거는 무료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유료요금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죠. AI 서비스를 이제 보통은 멤버십으로 유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계정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계정을 만들고 무료요금제로 사용하는 것이 사용량, AI 서비스의 사용량,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의 성능 혹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제공하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무료요금제보다 유료요금제, 보통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달에 $20하니까 대충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유료요금제가 사용량과 성능 기능이 많다는 거고 유료요금제를 기준으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하는 요금제들을 이제 가입해둔 상태로 저는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설명으로는 AI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거는 가급적이면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웹페이지, 크롬 이런 거에서 주소로 접속해서 쓸 수 있는 AI 서비스를 우선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들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AI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성을 카피한다거나 개발에 쓴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특수한 범위에 조금 더 특화된 AI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을 거고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를 우선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화면은 맥북입니다. 맥북 PC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웹페이지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윈도우를 쓰시던 뭐 맥을 쓰시던 리눅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눅스 쓰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리눅스도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태블릿, 그러니까 패드죠. 혹은 이제 모바일,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태블릿이나 모바일의 경우는 PC보다 화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화면이 작고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웹페이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웹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저도 애초에 막 그냥 밖에서 갑자기 궁금하고 검색할 때 빼고는 모바일로 뭔가를 막 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를 그냥 기준으로 설명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아마 AI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화면 구성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이 교육을 한 2주 간격으로 3번을 했어요. 한 달 반에서 2달이죠. 이 사이에도 화면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화면이 조금씩 바뀌고 기능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조금 화면 업데이트하는 게 번거로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화면이나 혹은 제공하는 기능들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화면, 지금 있는 기능들의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얘네는 중요하다. 혹은 얘는 좀 코어
필수적인 기능이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화면 구성이 바뀐다는 예시가 이건데, 애초에 예전에 그 GPT에서 소라라고 하는 그 영상 제작 AI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없어졌어요. 심지어 1차 시에 교육을 했던 때인데, 이때 화면 배치와, 그리고 이게 아마 세 번째인데 한 2달 된 거예요. 2달 된 거 이후에도 화면 배치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를 이제 설명하려고 넣어둔 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뀐 이유는 AI 서비스들, 보통 이제 그 GPT, 저는 항상 3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GPT, 클로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온갖 AI들이 있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지금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AI가 더 좋다, 우리 AI가 똑똑하다, 우리 AI는 이런 기능도 제공한다 하는 것들 서로 언급을 하면서 막 업데이트하고 있다 라는 배경이 있어서 화면이 자주 바뀝니다. 제가 아마 이 교육에서 다루려고 하는 AI는 이렇게 6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왜 요 6가지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얘네들의 로고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몇 가지는 알아보실 것 같고 몇 개는 조금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GPT입니다. 챗 GPT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로드, 세 번째는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고 하는 거, 얘는 알트. 근데 얘는 그 별도의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서 얘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나온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냅킨 AI라고 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그 인도 친구들이 좀 주로 만든 AI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볼 건데, 일단은 요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친구, 근데 얘는 안 할 거니까 GPT랑 클로드를 위주로 다룰 거고, 나중에 언젠가 또 올리게 되겠지만 이제 4기수, 5기수, 6기수, 아마 4기수, 5기수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미나이랑 노트북 LM 냅킨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셋은 그때 올라오면 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6개냐, 왜 이렇게를 하냐, 사실 더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개수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한 결과인데요. 주요 AI를 설정할 때 제가 좀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의 한 오랜만에 10번 본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BOK라고 해서 한국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만들고 하는데, 작년 8월에 이제 그런 조사를 했대요.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생님 어떤 AI 쓰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십니까? 뭐 얼마나 쓰십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로자들이 어떤 AI 서비스를 쓰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챗GPT,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클로버노트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클로버노트는 뺐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 아까 들어갔었죠. 딥시크는 작년에 좀 뉴스에서 막 얘기가 많았었던 건데, 얘는 그 중국에서 만든 AI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를 다루지 않을 거고요. 퍼플렉시티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노트북 L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대체했고, MS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뭐 PPT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들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경우에만 쓸 것 같아서 이거 안 다뤘고요. 어도비 요거는 이제 디자인용이라서 안 다뤘고, 클로드는 다룰 거고요. 기타 요거는 빼고, 그록은 그 일론 머스크가 X랑 연동해서 하고 있는 AI인데, 얘가 전 안 써봤습니다. 그리고 얘 특징은 업무 용도보다는 약간 취미 혹은 이미지, 동영상 생성 쪽에 많은 강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굳이 AI 세미나 AX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뺐고, 니드저니는 이미지 생성하는 AI입니다. 근데 요거를 뺀 이유는 최근에 이제 AI들 GPT, 제미나이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 생성을 제공하기 때문이고요. 음악 생성 필요 없고, GitHub 코파일럿 개발입니다. 동영상 제작 빼고 음악성 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룰 거고, 클로버노트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트라고 하는 툴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클로드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미지 생성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냅킨이라고 하는 AI를 추가로 설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PT, 클로드, 제미나이, 노트북, 그 다음에 그 네이버의 클로버노트 대체하기 위해서 알트, 그 다음에 클로드의 이미지 생성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업무용으로 생성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냅킨을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이후로 올해 초에도 26년 3월이죠. 제가 이 자료를 4월, 5월에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26년 3월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과연 이제 전 세계에서 방문자가 많은,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많은 주요 AI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GPT 있고, 제미나이 있고, 딥시크, 그록, 클로드, 퍼플렉시티, 노션,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미나이 계열이고요. 뭐 이 프리픽 이미지 생성이고, 캐릭터 AI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채팅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캔바도 디자인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셔서, 어쨌든 여기에 제가, 그리고 아마 노트북 여기 있을 건데, 약간 특수한 목적,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 혹은 뭐 조금 마이너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앞에 있는 6개 중에 앞에서 다뤘던 6가지만 해도 사실 충분히 AI 서비스를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3개지만 알트는 뺍니다. 알트는 별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는 나중에 또 교육 마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